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기재 보시면 장기 계좌 매수 매도 없었고요.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도 그대로고요. 삼슬라가 마이너스가 좀 있었는데 테슬라가 많이 오르니까 수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드디어 1배의 수익률을 2배의 수익률이 좀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는 급격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 자, 중단기 계좌는 매수 매도가 없었고요.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계좌에서 테슬라 이거 전에 매수한 거는 그대로 있고요. 모든 종목이 수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애플도 수익으로 들어왔고, 코인베이스 16%, 서클도 서클을 좀 한 번 더 매수 생각이 있었는데 타점을 못 잡아서 매수해봤으면 좋았었는데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그대로고요. 한 423인가 4 그 정도 때 단기 매도, 나머지 물량을 좀 매도를 했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매도한다고. 그리고 테슬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저가에서 다시 좀 300만 원 정도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지난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2,000개 넘게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혜란님께서 누르라고 말해 줘야 누르신다고, 까먹는다고, 우리 혜란님도 까먹으신다고. 자, 아래에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현재 그래서 단기 계좌는 기존에 보유한 거 1,000만원 분량 그대로 있고요. 늘어서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700만원 정도 있는데 요거 매수한 거 금방 말씀드렸고, 마소도 좀 매수가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테슬라가 지금 상승, 장대한봉 나왔는데, 지난밤에는 좀 많이 7%까지 올렸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다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356만 뚫으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400도 가볍게 뚫었죠. 더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10억 달러 줬다는 소식이 속보로 좀 나와서 어제 갑작스럽게 좀 상승한 모습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날 코로나쯤 전에 20만 주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2025년 금요일이죠. 한 389달러 정도 평균 정도 요종 가격으로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좀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건 5년 만이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보상한 패키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CEO의 신뢰 강조 그런 개념으로 자사주를 좀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그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매수한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요 가까이 내려온다면은 저가 매수로 좀 분할 매수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402달러, 저도 새벽에 살짝 좀 일찍 일어나서 402달러 부근 그 정도는 못 샀는데 그 정도에서 매수를 좀 살짝은 들어갔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이렇게 밑에 추세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요 추세선 정도를 거본다면은 요 정도 430 정도 그 정도 라인 부근에서 저항 정도, 여기 좀 맞고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저께 시간에서 430까지 근처까지 가서 살짝 조정 좀 내려온 느낌도 있어서, 하여튼 지금 급격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죠. 미리 각도를 좀 준비해 놨는데 이 정도 각도로 가고 있죠. 현재 상당히 세게 가고 있습니다. 각도가 상당히 세게 가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정도의 각도는 전에 보이지 않던 각도입니다. 아니죠. 좀 쉽지 않은,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큰 각도네요. 상당히 센 각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크다면 머뭇거리는 것도 꽤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잡으신 분 물량들은 좀 그냥 홀딩할 필요가 있고요. 위에서 잡아서 올라간 뚫을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약간 덜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죠. 하여튼 위에 매물대가 없죠. 우리 허경영 매매 기법 왼쪽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결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셔도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자, 맨 위에 정도, 요 정도 저항이 좀 있는데, 요 정도 저항 이후로 저항이 없죠. 그래서 한 433 정도에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여기도 올라가는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서 요 정도죠. 그죠? 좀 더 올라가더라도 한 450 정도, 그 정도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게 매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래 매물이 없어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따라서 밑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래 매수한 것만 조금 덜더라도 저도 그렇게 좀 대응하고 있죠.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좀 덜지 않고, 또 예전에 매수한 장기 물량, 중기 물량은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여기까지가 기본 사이클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450까지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 공매도비율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60 들어왔다가 이렇게 6 들어온 거 보니까 쇼커버링이 좀 나는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이상 강하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약간 있고요. 자, 소확행 매수 미리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또는 TSLL 매수가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내내도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반도체 숏이 좀 들어왔고, 테슬라하고 TSLL 매수는 22일 안에 소확행 매수는 없었고, 키움증권 순매수에서 상위권에 테슬라 숏이 들어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은 사람이 매수 매도했기 때문에 인간 지표 정도를 활용해야지 주식은 심리거든요. 그렇게 파악한다면은 테슬라 지금 뭐 그렇게 맥없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길게 끌고 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약간씩 올라갈 때 비중을 덜더라도 중기 뭐 그다음에 이때 매수한 거는 최대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클 때는 또 단기 매수 생각기도 있습니다. 1월날 영상에서도 테슬라에서 단기 매수로 제작하겠다. 다른 종목보다는 테슬라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자세한 얘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자, QQQ 차트 보실게요. QQQ가 역산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595 정도에서 자, 각도도 주고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5일선을 깨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롱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조금 많이 들어와서 QQQ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고요. 주봉 상태 같이 보셔도 지금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갔죠. 뭐 아직 주봉이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가고 있다.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꼬리 이렇게 이어도 여기 닿는 부분 지금 현재는 살짝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렇게 다시 음봉으로 내려가서 끝난다면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뚫어버릴지 요거에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아직 뭐 월요일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자, 반도체 보셔도 반도체도 근래 고점을 뚫어서 올라가서 5월선도 지켜주고 있어서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아직 뭐 나쁘지 않죠. 자, 역사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도체도. 자,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리려는 의지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올렸었던 이유는 미중 합의가 좀 잘 진행이 되었죠. 트럼프가 좀 강하게 푸시하는 느낌 좀 있고요. 메가 언급도 있어서 뭔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 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B컷 50pp 이 정도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장에 약간 환호 느낌이 있어서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는 갭을 진행한 후에 갭 윗선을 그래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웬만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좀 안 좋은 기사가 떴죠.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얘기 있어서 뭐 조사 착수한다 그래서 현재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진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당분간 뭐 약간 관망이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바로 떠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애플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도 여기 정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이죠.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요. 매도 생각이 없고요. 알파벳이 뭐 좋은 기사도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각도도 상당히 크고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리고 급등 종목에서 5일선 위에 있으면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긴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모습 아니라면 그냥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메타도 지금 요 수세기를 뚫어서 올라갔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타도 요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 좋죠. 상당히 뭐 잘 가고 있고 메타도 강력하게 그냥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소가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요 정도의 100만원 정도만 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잉태형 개념에서 이 장대 음봉의 맨 윗선을 뚫고 약간 애매해서 그랬는데 살짝 한번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 지난 밤에 뭐 나쁘지 않죠. 계속적으로 홀딩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좀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지지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버텨볼만 합니다. 마소. 자, 아마존도 뚫고 지지, 여기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약간 좀 수익 상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형 진행되다가는 이렇게 뚫고 지지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런 게 뭐 테슬라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수익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뚫고 지지 되게 좋은 타점이었죠. 이렇게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은 주식하기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습. 자, 반도체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근데 QQQ 나스닥의 공매도가 75가 금요일 있었고 월요일 날도 71
저도 여태까지 QQQ가 이틀 연속 70 넘는 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상당히 고점 부근이라는 신호가 좀 보입니다. 자, 요거 보고서 저는 그렇게 현재 랠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수요일날 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0.25pp 스몰 스텝은 예정되어 있지만 빅 스텝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지 하여튼 그 이후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매파적 발언인지 비둘기파 발언이 될지 전 개인적으로 현재 FOMC 금리 결정 이후로 미증시를 이렇게 좋지는 않게 현재는 좀 보고 있고 좀 위험하다, 좀 조심스럽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빠르게 보시고 가실게요. 자, MSTR을 장대 연봉의 밑선이 깨졌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상태에서 매수를 좀 고려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336 위로 올라가야지 뭔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63을 뚫어야지 뭔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자, 코인 배수는 그나마 괜찮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장대 양봉의 윗선도 뚫어서 올라가서 좋고 뭐 버텨볼만 합니다. 코인 배수 매수 한번 해보려 했는데 자는 바람에 매수를 못했고요. 자, 서클은 요 추세를 뚫었죠. 서클을 한번 매수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타점을 잘 못 잡고 그냥 잠을 자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난밤에 많이 올랐는데 좀 수익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서클 어제 매수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실력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계속 홀딩은 좋은 것 같고요. 133만 뚫으면은 더욱더 강하게 랠리가 이어지고 여기 윗부분에 매물이 별로 없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계속하고 있죠. 자, 아이온큐는 커펜핸들 개념이 진행됐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요 정도의 깊이의 3분의 2 정도만 3분의 2 정도만 저는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 정도까지 되겠죠. 요 정도까지 그럼 3분의 2 정도 되겠죠. 요거의 3분의 2 좀만 더 올라가면 뭐 단기는 좀 더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장기로 이 종목을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알아서 가져가시더라도 자, 팔란티어도 지금 여기 170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요걸 뚫으면 좀 더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게 저항으로 쌍봉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뭐 매수 생각은 없고요. 자, 피그마가 55 특히 56을 뚫어야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56을 뚫지 못해서 저는 매수 생각이 없고 56을 뚫는 과정에서 강한 퍼포먼스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살짝 매수 생각은 있는데 그 전까지 매수 생각은 없고요. 자, 비트마인은 지금 이렇게 쌍바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버텨보면 합니다. 나이키는 뭐 그냥 그러고요. 현재 지금 금이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진행됐다가 엄청나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거의 5개월째 박스권이었다가 그걸 뚫고 매물을 뚫고 올라가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금이 급상승한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좀 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금이 주는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시놉시스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역시요. 자, 시놉시스 저는 뭐 몇 생각은 없는데 장대 음봉이 나와서 장대 음봉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로 이렇게 뚫은 건 되게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 왔을 때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 이 종목을 진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하지만 요거도 밑에 408도 밑으로 깨지면서 내려온다면 좋진 않고요. 하여튼 428 요 위로만 올라가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428 요 위로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뚫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하여튼 428입니다. 자, 조비도 제가 그때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좀 했고 그 이후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저도 뭐 여긴지 한번 매도를 그때 한 것 같은데 그때 매도했는지 하여튼 그 이후로 쭉 하락을 좀 되고 있고 올라가는 세기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요 내려오는 것은 하여튼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뚫어야지 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것만 뚫는다면은 한번 뚫고 지지받는 느낌 있을 때 요 추세 안에서만 위치된다면 단기 매수 정도만 요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뭐 매수해 볼 만도 합니다. 단기요. 저는 매수 생각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유나헬. 자, 유나헬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나헬. 자, 유나헬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가장 큰 거래량이 여기죠. 가장 큰 거래량이 여기였는데 요 캔들만 깨지지 않으면 강홀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진행돼서 가장 이상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갔죠. 자,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횡보 요 정도 올라간 정도의 크기 정도 한 요 정도까지 한 378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를 뭐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저점에서 요 정도에서 잡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있고요. 상당히 뭐 괜찮고요. 하여튼 요 추세를 크게 깨지 않는 이상은 강홀딩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라도 현재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요 갭을 지금 메꾸러 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좋고
자, 코카콜라 문의해 주신 분 계신데 이거는 공부 차원으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카콜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 진행됐죠.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다 요 밑부분이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그거를 살짝 깨는 데 모습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는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요걸 꽤 좋지 않고 그래도 200에서는 저항을 지지를 받았는데 올라갔다가 무너졌죠. 그럼 여기서는 좀 매도가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도 있어서 여기도 좀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현재 좋지는 않고 요 갭이 있는데 갭을 이렇게 메꾸진 않았는데 저항 한번 받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추가 하락한다면 갭 매우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좋지 않고 내려오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뭐 굳이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죠.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우물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이 정도 우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면 모를까. 지금은 저는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도 테슬라 위주에서 테슬라에서만 단기 매수 또는 테슬라에서만 약간 비중 더는 느낌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긴 하고요.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결정 전에 조금 비중을 단기 매수 근래에 매수한 종목들도 약간 비중을 덜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비중을 좀 조절할 생각이 좀 더 있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비중을 좀 덜 생각이 있습니다. 서클도 그렇고 코닐도 그렇고 전 하여튼 엔비디아가 지금 뭐 올라오긴 했는데 역사상 시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올랐고 S&P 500도 오르긴 했는데 예전에도 테슬라가 상승 막바지에 오르고 그 이후로 미증시가 좀 빠진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자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도 막바지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못 올랐던 알파벳도 막바지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이 정도가 이제 마무리된다면 키마치가 마무리된다면 미증시가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서 저는 엔비디아의 시원치 않은 움직임이 저는 현재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9월 중순 하순까지는 상당히 주식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고 10월 초까지도 저는 그 데이터를 좀 믿어보면서 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는 뭐 90% 이상 진행 예정하고 있고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로 백진삼을 말씀드렸는데 많이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시중에보다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게 타 유튜버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석 선물 준비 안 하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